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12월 15일. 아마 예비 고3들, 현재 고2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전부 수능 과목을 했을 거예요. 내신 잘 나오고 수능이 잘 나왔다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냥 허튼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뭐 어쩔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다음 내년에 치러지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 고3들은요 수능 과목을 치렀는데 본인이 그 내신 과목 2학년 내내 만족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랬을 때는요 그냥 이대로 같은 방법으로 또 고3을 맞이하면 거의 실패를 한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은 재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내년 2월 달까지 가서 합격 유무를 바라보고 그때쯤 재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이게 6월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지금 두세 달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이번 방학도 좀 늦어져 가지고 또 12월을 넘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도 채 못하고 고3에 올라가는데요.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이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해놓지 못하면 고3에 가서 아무리 탐구 과목을 잘했다 손치더라도 국영수가 제대로 점수를 못 받는다면 원하는 대학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능을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그 위치에 와 있는 학생들은요 앞으로 내년 11월 중순까지 수능을 준비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의고사고요.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전문가 영역인데 저같이 한 20년 넘게 쭉 바라와 본 사람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고요. 앞으로 내가 치러야 될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정확히 예측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모의고사 얘기를 먼저 했지만요 그 전에 이제 공부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패하는 첫 번째 실패의 그 방법은 이 2달 동안에 자기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했을 때 제 얘기를 꼭 기억했다가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고 슬피 울면서 제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크게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세 과목에 어느 과목이 처졌다면 이때 이 시기엔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수학이 모자랐다 그러면 수학의 시간을 좀 늘리고요. 국어가 모자랐다 그런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요. 국어의 속성을 모르면은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비문학이 계속 틀렸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비문학 문제를 뒤따 풀어댈 때 이게 망하는 공부입니다. 영어는 등급으로 되니까 그 수준까지 이끌어주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어휘하고 구문이죠. 어법은 그게 안 되면은 어휘하고 구문이 안 되면 어법 못하니까요. 어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늦어도 8, 9월 달에 일주일이면 다 잡혀요.
중요한 걸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첫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뭐 한 5월 달에 한번 보고 6월 평가원을 이렇게 보고 할 때 자기가 계획 잡은 게 있으면은요, 모의고사 성적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해 가야 됩니다. 중간에 내가 이거 수학을 잘못 설정했나? 국어를 잘못 설정했나? 이래가지고 그걸 교정한다고 하던 걸 다 교정을 해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무슨 정보를 입수를 했더니 국어를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킬러 문제가 어떻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교과과정,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과과정 과목마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상하, 완투, 미적, 선택 과목이 통계라면 확통이라면 확통, 뭐 이렇게 기하라면 기하 정했으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싹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나중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수학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수학 떠오르자마자 그냥 무조건 킬러, 국어는 비문학, 영어는 뭐 문장 순서 끼워넣는 거, 빈칸, 이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비문학 문제를 열심히 푼다든가, 수학엔 킬러 문제를 열심히 푼다든가, 영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열심히 문제 풀이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이 달라진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 킬러 문제, 올해도 킬러 문제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킬러 문제가 이름만 킬러 문제지 옛날에 그런 식의 킬러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과 과정으로 풀리는데 단지 다른 번호의 문제보다는 그 킬러 문제 4점만 배점이 4점이고요.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진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못 잡아가면 나중에 큰 낭패를 부른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또 어떤 문제 풀이를 할 때 그것이 자기한테는 어려운 문제로 틀렸다 이러면 자꾸 어려운 문제 쪽을 접근해서 그걸 푸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공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하고요, 수능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뭔가 하면요, 수능은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아이가 읽어야 될 글자 수서부터요, 문제풀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냥 막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여기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잘 볼 때도 있고 앞으로 들쭉날쭉 할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를 잘 보면 기분은 좋겠지만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잘 봤다고 신이 나서 소홀히 한다거나 못 봤다고 실망을 해서 공부하던 계획을 바꾸지 마세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될 영역이 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문학하고 문법만 하면 자기가 국어에서 공부할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다 언어적인 능력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가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어적인 능력은 중학교 때부터 쌓아 올려온 그 언어적인 능력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고 엉뚱한 문제만 자꾸 푸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어머니든가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기본적으로 뭐 정석 아니면 뭐 센수학 한 권씩만 잡으세요. 자기가 공부가 덜 했다면요. 내가 평균 5등급이 나왔다 이러면 앞으로 최소한도 수능을 봐서 평균 2등급을 받으려면요. 기본서 한 권씩만 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충분히 2등급 이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수능을 치르면서 10달 이상 공부를 쭉 해오면서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흔들려가지고 하던 거 팽개치고 다른 거 하고 이러지 말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문제풀이를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세요.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면요. 자기가 뭐 의대 간다면요. 삼수, 사수 할 때 동안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겠어요. 그래도 못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 본인이 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일단은 지금부터 수능 전날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재학생들은 이게 거의 쥐약 수준입니다. 고3 올라가면은 모의고사 보고 뭐 실망하고 기뻐하고 날뛰다가 1, 2주 날아가고요. 중간고사 보고 또 뭐 세특이다, 과제다, 그리고 고3에서는 수능 과목과 연계된 과목은 끼케야 미적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요,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확보한 시간에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해야죠.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느슨한 방법으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요. 스피드도 몇 배 빠르고요. 진행 속도도요. 그때 피드백이 돼서 기억에 더 오래 갑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기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학년 때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이고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워낙 정보가 많았어요. 아이에게 좋은 거를 먹여준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공부를 시켜준다는 그 많은 정보 때문에요. 아이들한테 이거 하다 저거 시키고 저거 하다 이거 시키고 혼동을 해서 아이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지 하나 선정을 해도요.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신만 바짝 차려서요. 효율성 있는 공부, 쓸데없는 공부만 안 하고요. 이게 시행착오거든요. 쓸데없는 공부. 근데 본인은 또 부모님은 아이가 하는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의 일타 강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강의 들어보면 또 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또 뒤에 또 후속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볼 수도 없어요. 그거 보면 또 뭐가 또 달라질 것 같고요. 또 모의고사 점수를 더 올려볼 것 같고요. 그럼 수학 한 과목 하다가 끝나요. 국어나 영어는 손도 못 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키 사이트에 가서 물리완이다 이러면요. 1년 동안 강사님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올려놓은 강의 들어야 될 걸 쭉 나열해보고 시간하고 분석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과목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부해야 될 과목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딱 정하는데 나는 뭐 수학을 잘했으니까 조금 덜하고 국어를 못했으니까 국어를 뭐 늘리고 이런 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과 과목에 있는 건 다시 다 훑어내야 됩니다. 시간만 확보하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주면요. 6월 이전에 기본 과정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조율을 또 해주면은 문제 잘 풀거든요. 올해 수능을 보고 제가 수능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좀 방송도 늦었고요. 늦게 된 거는 너무 허탈해서 그래요. 허탈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발 수시 쓸 때 좀 조심해라. 그랬는데 진짜 메이저급 의대를 가는 수능 점수가 나온 애들이요. 수시에 다 잡혀갔어요. 안타깝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신 좋은 애들은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합격률 높인다고 또 그래도 수시 좀 써야 되지 않겠니? 이것저것 쓰고 그럽니다. 제가 그럴 때는 내가 과연 그 수시 써서 되는 대학에 합격하면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그거 판단해서 안 다닐 거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의대쯤 되면은 상당히 레벨이 높은 수준, 점수 레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지방대도요. 공부할 때는 아이고 저기라도 됐으면 이런 심정을 갖겠지만은 수능 난이도를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쓸데없는 공부 안 시키고요. 하라는 것만 제대로 착착 따라서 온 애들이요. 조금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요. 그렇지만 수능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아무리 좋은 점수가 나와도 수시에 다 붙잡혀가서 사실 허탈했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 일반인들은, 일반 부모나 학생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같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와고 올해 애들이 치러야 될 수능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날 거다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꾸준히 해주면요.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데 끝에 가서도 나중에 수능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요. 틀린 문제 풀어보면 단 한 문제도 그때까지 교과 과정에 못 배운 거나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는 없다는 거.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라는 그 말로 덮으면서 실수야 이러면서 틀려버리는 점수가 예전에는 수능 한 번에 한두 문제가 있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지가 틀린 문제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틀려요. 다시 풀어보면 다 풉니다. 너 이거 틀렸어 하는 순간에도 다시 풉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코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뭐 코칭을 안 받아도 좋지만요. 제가 이 시간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공부하라고 나열해 왔잖아요. 이거요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꼭 지키셔야 됩니다. 공부 과목별로 해야 될 거는 최소한도로 줄이는 거. 이게 그러니까 기본 교과 내용은 줄이는 게 아니고요. 교과 내용 합쳐서 문제풀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여서 전체를 그 교과목이 끝나면요.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능 날까지 잘 갑니다. 그래서 수능은 또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수능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1년 동안 내공을 좀 쌓아야 돼요. 이런저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수능 보고 모의고사 때 뭐 전국구로 날렸다 이런 애들 수능 한 방에 딱 날아가고 다들 옆에서 기대하고 보잖아요.
누구 김개똥이 어떻게 됐어요? 물으면 아이가 뭐 문제를 보는 순간에 하늘이 문제가 하얗게 긴장이 돼서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예요. 구체적으로 왜 틀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도 얘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금 고3이나 재수생, 본인이 수능을 다시 보거나 또 새로 보는 애들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요, 서서히 계약하면서 무너집니다. 3월 이후에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진짜 수능을 잘 봐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핸드폰 1년 12달도 안에 10달간 금지해야 됩니다. 집중력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은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침 6시 적어도 기상을 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8시 40분에 입시를 해서 저녁 해질 무렵까지 긴장을 하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읽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걸 저녁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탐구 볼 때쯤 되면은 멘탈이 휙 나가가지고 막 그때는 멍해져. 본인은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요. 뇌가 거의 사고가 정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꾸 늘려가다 보면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지만요. 미리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냥 개판 질리고 놀지 않은 학생이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엄청난 점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라는 건 사실 머리가 좋으면 잘해요. 그래서 수학 능력이라는 시험 자체는요, 두뇌를 IQ 테스트를 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과과정 그거 암기했다고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죠. 읽고 교과과정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맞냐 틀리냐 검증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수능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교과 범위 내에서 그 지식이 머릿속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이나 뭐 자료나 이런 거를 본인이 읽어서 분석을 해서 그 교과 범위 내에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서 답을 내는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암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암기해가지고 풀리는 문제 거의 없어요. 본인이 생각이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이 뭐 이런 생각, 머리 좋은 생각이 그게 아니고요. 머리 좋은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고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갖추면요. 단 한 문제도 틀릴 문제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해요. 올해 수능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10달 뒤에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수능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10달 동안 공부한 애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변화,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뭐 난리가 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기에 충실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진짜 내 아이 10달 동안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저 머리 하얀 양반이 두리뭉실이 구름 잡는 이야기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개인 거리 설정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고요. 그건 이 영상 말미에다가 방법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주시면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전화 드려서요,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달이 재수생이나 재학생에게 앞으로 장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10달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놀아도 10달 지나가고요. 공부를 너무 고통하는 게 힘들어도 참고 하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도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또 10달이 지나갑니다. 자, 수능은요, 2번, 3번 친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수능 만점 맞았다고 1년 동안 더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다시 봤을 때 만점에다 플러스 점수 나오기는커녕 만점에 많은 점수가 빠지는 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은 딱 한 방으로 끝내야 돼요. 한 방으로. 여러 번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요, 오랜 경험으로 국어 한 과목의 선생도 아니고 영어 한 과목의 선생도 아니에요. 전 과목을 아우러 본 경험자가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잘키우자 TV에 오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영상이 10분마다 이렇게 잘라서 하는 그 살라미로 잘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길더라도요, 제 이야기를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양을 최소한으로, 교과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과 과정은 하되 나머지 시간에 비효율적인 건 다 빼고 교과 과정을 이용해서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 마인드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요, 킬러 문제 많이 풀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문학 문제 많이 풀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에서 빈칸 완성 문제 많이 풀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탐구에서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생물의 유전 문제 틀린다고 그거 자꾸 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쉬운 게 생물의 유전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틀리느냐? 독해력이 떨어지고 꼼꼼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때는요, 또 우리 아이 할 때도 생물의 유전 문제는 한번 머릿속에 딱 정립해 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립니다. 안 틀려요. 안 틀렸고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 확보하고요,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모의고사, 앞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에 흔들리지 말고 그걸 완주해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개인 컨설팅을 요청할 때는요, 첫 번째로 아이가 학습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또 마음 먹어야 되고요.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부모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머니가 전업주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폰 관리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게임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요, 계시는 지역, 그리고 아이 학년, 그리고 폰 번호를요, 아래 마이다스 500@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역, 학년, 폰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